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주년을 맞아 평창에서 올림픽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평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의 결과물은 UN 등 국제기구에 정식 의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평화 지도자와 활동가 등 천여 명이 평화의 도시 평창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사흘간 한반도 종전과 세계 평화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올림픽 유산인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에서 종전을 대주제로 잡았습니다. 스포츠와 경제, 비무장지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분야별로 분단을 뛰어넘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Whatever you may be, wherever you may be living, I think everybody should be able to enjoy. 또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남북 간 평화와 신뢰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만큼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의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자.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라는 요청을 우리가 결의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단일팀 출전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길 소망했습니다. 이외에도 UN 창립 75주년 특별 세션과 평창군 등 다양한 기관이 11개 세션을 열어 평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앞으로 10년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목록이 담긴 평창 평화의제 2030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평화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분야별 핵심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됩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세션에서는 남북이 함께하는 DMZ 유네스코 생태평화도시 등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휴전과 동계 유스올림픽 세션에서는 이희범 전 평창 조직위원장을 좌장으로 군일라 린드베리 IOC 위원,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 확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마련한 청년 창업 공간 근화동 396에는 창업 희망자 18명이 입주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지원은 상품 제작 단계에 머무르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청년 창업주가 양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경춘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짜투리 땅으로 변한 춘천시 근화동 396번지. 지난해 10월 춘천시는 이곳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39살 이하 창업 희망자 18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다른 청년 창업단지와는 달리 공방이 함께하는 수공예, 즉 핸드메이드 분야가 주축입니다. 공방별로 각종 상품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판로와 기업 홍보가 문제. 지출이 증빙이 안 되는 그런 유료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랑 지자체랑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매월 춘천시에 내는 임대료도 부담이지만 제공받은 면적이 좁아 공동 전시와 판매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시설 구조물과 단순한 외관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여기서 관광객들이나 구경꾼들이 와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춘천시는 1, 2년으로 제한된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화 이후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공간적 자립과 생존이 목표인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 특히 창업 자금이나 운영비,
인력 관리 방안을 갖추지 못한 청년 창업가의 홀로서기는 아무리 근하동 396이라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해시는 하천 수량이 적어 가뭄때마다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망상동과 바란동 등 북부권 지역은 취수원 확보마저 쉽지가 않았는데 동해시가 최근 남부권과 북부권의 상수관로를 통합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옥계 지역 하천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동해시는 이곳 하천수를 정수해 북부 지역 5천여 가구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0,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데 가뭄 때에는 취수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동해시에서 필요한 물의 4분의 1가량을 취수하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 때면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 남부와 북부권의 수계를 통합했습니다. 시내 중심지의 배수지에서 북부권 정수장까지 4.3km를 송수관로로 연결한 겁니다. 이달부터 하루 4,000톤의 물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공급되면서 석회 성분이 많았던 북부권의 수돗물 경도도 20%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제 세운 정수장 같은 경우는 가뭄 시에 달방대 물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어서 그 물을 정수를 해서 북부까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남부권의 신규 취수원도 개발됐습니다. 동해시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 가뭄이 심할 때면 달방댐에서 하루 최대 2만 톤의 물을 사오고 있는데 전천에서 하루 10,000톤을 취수할 수 있게 취수장을 개량했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300억 원을 들여 누수율을 줄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여파로 올해 1월 강원도의 극장 관객 수가 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극장 총 관객 수는 42만 5,987명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37만 7,626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설 연휴 동안 12만 5,564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8일부터 31일까지는 3만 6,716명만이 극장을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는 도내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타격 품목은 보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보석 수출은 5기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옥수출은 지난해까지 중국으로 100% 수출됐습니다. 강원도는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게는 중국 수출이 78%, 화장품은 42%, 의약품은 15%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도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멈추고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70원으로 지난주보다 6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도내 경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406원으로 함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전망과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시도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강원도의 토지는 춘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다른 시도 거주자들의 강원도 토지 매입량은 3만 5,837필지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춘천으로 5,881필지였습니다. 이어 평창이 3,980필지, 원주 3,729필지, 그리고 홍천과 횡성 순으로 춘천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접근성이 뛰어난 춘천에서 외지인의 땅 투자가 활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택과 부속 건물 가운데 12%만이 복구가 끝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군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산불 피해 복구 대상 주택과 부속 건물 529동 가운데 복구가 끝난 건물은 12.9%인 68동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복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건물은 전체의 48.2%인 25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주택 복구 예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영향으로 피해 복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유아교육법상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가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최고 4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 법령 위반에 대해 이행 강제금 가중치를 2배로 올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도 1년에 2번 부과하도록 해 기존보다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설날에 발생한 동해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도내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소와 돼지의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가 99.3%, 돼지 83.9%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더 높이기 위해 소 전업농에게 백신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는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